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마디로 충격적인 네. 시장이었어요. 결국은 서킷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그나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결국 유가는 또 뭐 7년 만이야, 8년 만이에요. 네. 12%가 급반등하고요. 대형 은행들이 그동안 줄 섰었는데 은행들도 반등하면서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중국 시장에 열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중국이 일단 나름 뭐 하락은 하락이지만 뭐 견조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 그런 흐름부터 좀 체크해보고 네, 할까요? 일단은 뭐 중국 시장 그 흐름에 대한 쪽은 그 마이너스 2%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2.78% 정도 하락 출발을 해서 네. 이 마이너스 2.89%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낙폭에 대한 쪽을 좀 주저 있는 마이너스 2.1%인데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영향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견조하게 조정폭에 대한 쪽을 오전장에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우샤우찬 인민은행장이 이제 경고를 했죠. 네. 지금 외화나 투기 세력에 대한 쪽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해외 외신에서는 이제 홍콩 달러를 두고 이제 그 블랙 튤립이다. 네.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 고정환율제에 대한 쪽을 과연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중국 당국의 의지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방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위안화 절상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네.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이미 지금 역외 환율 시장에서의 그 위안화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미 빠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미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위안화 절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약했던 코스닥에 대한 쪽이 지금 상승 흐름에 대한 쪽이 동참하는 네.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에 이제 엔화에 대한 흐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화도 지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상승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쪽이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오버스러운 형태에 대한 흐름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니케이도 이에 따라서 이제 5%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5% 반등,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쪽이 좀 미국 시장에 대한 반등과 함께 더불어서 안정적인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이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외국인 오전장 매도 진행이 됐다가 네. 매도 금액은 크지 않았는데 플러스 41억으로 네. 거래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코스닥도 매도 금액에 대한 쪽이 좀 축소되는 35억으로 축소되는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뭐 그 전 세계 주식시장이 뭐 마치 개별 종목 움직이듯이 개별 종목 우리나라는 코스닥 개별 종목 움직이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급반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고 지난 금요일날도 이 자리에서 그랬지만 그러니까 8% 떨어지면서 서킷 브레이커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갔었잖아요. 네네. 그만큼 플러스 8%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만큼 시장에 급등량이 계속 와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시장의 변동성은 항복판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크게 우려하실 것도 없고 너무 또 오늘 반등한 데서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동향 흐름을 네. 보게 되면 유가도 10% 넘는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요. 유가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이 반등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이제 이 유가가 결국에는 이제 모든 그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그 경기 둔화죠. 경기 둔화, 그러니까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 그 와중에 유가까지 내리니 디플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에 대한 쪽을 낳고 있는 건데, 뭐 네. 그래서 원자재 회사에 많이 그 돈을 대출을 했던 유럽 상업은행들에 대한 네.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코코본드 얘기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유가 그리고 이제 정책 공조 이런 네. 부분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G20 정상회담이 이제 26일, 27일에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떠한 결과도 도출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엔화도 진정이 되고 있고 위안화도 지금 안정적인 흐름,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쪽에서 이제 반등에 대한 진행을 하려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 말이 난 김에 저도 숟가락 얹으면 오늘이 우리 15일이죠, 맞죠? 네. 15일이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 뭐야 그 리야드인가 그럴까요? 네네. 리야드 맞나요? 예, 그러면 16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내일 오후가 되겠는데 내일 저녁 때 되겠는데요. 오페크요. 한국말하면 석유 수출 기구가 되겠죠? 석유 수출국 기구죠. 정확히 얘기하면요. 두 번째는 국제 에너지 기구 IEA 그리고 또 국제 에너지 포럼이 있습니다. IEF가 모여서 나름 세 군데가 모여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뭐 그게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한 자리는 아니나 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또 대안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하소연하는 얘기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관점에서 좀 반등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면 맞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은행주도 미국에서 반등했는데 은행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대적 화두가 지금 미국에서 아웃사이더들이죠. 버니 샌더스랑 트럼프가 되겠는데요. 이 두 명이 모두 시장에 월가 입장에서 보면 월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블룸버그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고 아니면 뭐 어찌되었건 간에 힐러리가 될 수 있다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불안 심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그 이외에 또 어떻게 될지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군을 보면 특징적인 뭐 강하가 뭐 다 반등하고 있는데요. 어떤 쪽이 좀 눈에 띄어요? 그래도 이제 거래소 코스닥에 대한 쪽이 반등이 좀 세게 될 줄 알았는데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더 강한 형태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현대, 미포조선, 조선주 중에서 그다음에 네네. 철강에서 세아베스틸과 뭐 포스코, 그다음에 지금 증권주에서 매각과 관련된 현대증권 그리고 네. 이제 대우인터가 이제 미얀마 가스전 뭐 추가 발견 때문에 그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 급락에도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추가적인 강세에서 LG상사도 지금 보게 되면 LG상사, 뭐 SK네트워크스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강세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보게 되면 건설주도 역시 강세에 대한 쪽에 동참하고 있고 네. 낙폭과되었던 뭐 하나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유커가 감소된 건 아니다 이런 네. 것 때문에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오전장의 약세에 대한 쪽을 시연했다가 중국 시장 반등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반등하는 형태 네. 이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강도가 아주 세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 수출 관련 주들, 특히 이제 중국의 공장이 있는 쪽들이 오히려 더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전장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약했던 한국콜마가 오늘 장중에 이제 10%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 낙폭을 좀 줄이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 중국에서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지적해드렸던 이 비관세 장벽을 통한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여행사가 이제 관영이죠. 관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장돼 조절을- 있는 영사 하나 있는데 뭐죠? 그래도 대부분이 관영. 동방여행인가? 예, 동방여행 뭐 이런 쪽도 다 관영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이쪽도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장중에 변동성을 보여줬다가 낙폭을 크게 줄이는 형태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식음료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화장품 업계에 대한 쪽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국회에서 원내 대표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은 여당이고요. 내일은 이제 워낙 야당이었는데 내일은 이제 대통령께서 또 연설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야당 내일 하진 않겠고 모레 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혹시 뉴스 보셨어요? 어떤 뉴스요? 여당 원내대표. 네? 정치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니 관심 있고 없고 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보면 핵심이 저거거든요. 자위적인 핵무장. 그거는 공식적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사드 배치 이런 것들이 뭐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하여튼 중국에서의 요즘 보면 계속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의 어떤 그 대가를 치르겠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 뭐 그걸 독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대로 북한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도 그쪽에서 중국 공식 그 통신이나 이런 데 관영 매체에서 네. 우리나라 대통령을 막 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막 얘기하거든요. 시진핑 얘기 네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펀더멘트랑 상관없는 건 저도 분명히 알고 있으나 네. 하여튼 대중국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들 있죠. 네. 대중국과 관련해서 무슨 뭐 수출이 됐건 아니면 현지에서 공장을 많이 짓는다거나 공장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거든요. 우리 집안 어느 하나도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하여튼 짱진나는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공장 지으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결국 다 하고 이제 베트남을 가신 분이거든요. 네. 뭐 하나를 해도 오래 걸린다는 거야. 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똑같죠. 이게 대표적인 비관세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공장을 새로 짓고 뭐 하나 새로 설비 하나 들어오는데 야 잠깐 기다려봐. 이 규격에 맞는지 한번 봐야겠다. 안 된다는 게 아니야. 기다려봐 이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도 우리가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 화장품도 뭐 좋죠. 많이 사가는 건 좋은데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화장품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핸드로션이면 핸드로션 하나에서 똑같은 건데 규격이 다르면 새로 그 받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해줘도 되는데 뭐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나면 머리 아픈 거죠. 샴푸 성분 하나 들어갔다고 이런 거. 그게 대표적인 비관세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비관세 장벽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 엔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엔터 마찬가지죠. 다 맨날 오는데 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국 가봤죠. 네. 저는 이상하게 전 이상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국 가시잖아요. 중국 가시는데 전 처음에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면 다 그 비자 보고 확인하잖아요. 네. 전 항상 어딜 갔다가요. 무슨 범죄자 같이. 그래갖고 딴 사람이 다 가면서 한 10분 기다려요. 진짜로. 그래갖고 뭐 얘네들이 그 타고 다니는 거 있죠. 쭉 왔다 갔다 타고 네네. 다니는 거. 지난번에 샤오미에서 만든 거 있죠. 네네. 그 공항이 하도 커서 쌍해나 북경은 그 세그웨이 있죠. 그걸 타고 다니거든요, 애들이요. 네. 이 학령씨, 이학령 뭐 이거 딱 보고 오라요. 그래서 저 데리고가요. 네. 그래서 아무 하는 일도 없어. 가서 어디 가서 앉아 있으면 걔네가 제 여권과 막 뒤져요. 그래서 그냥 가라 그래 또. 왜 그러냐면 또 걔네가 또 특징 있잖아요. 중국말로 설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그냥 또 입국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이 갔어. 공연을 하러 갔잖아. 네. 공연을 갔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김장훈이 그 가수 있죠. 네네. 일본에 입국 안 되는 거 아시죠? 독도 그것 때문에? 몰라요? 모릅니다. 일본에 안 돼요. 네. 무비자인데도 일본에 안 받아. 그러니까 못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이요. 몇 년 동안. 진짜 뉴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 예를 들어서 뭐 김수현이 갔다 이거야. 미풍양속을 해친다. 김수현이 갔는데 잠깐 기다려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그래서 전 중국에 하여튼 한 거 약간 피해자는 생각이에요, 지금은요. 뭐 아무런 펀더멘트랑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 전 갖고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저는 약간 특이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 오래 한 사람들 생각하는 거거든요. 형들이나 외국인들이요. 그런 관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서 우리 또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릴 겁니다. 저는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제주 얘기하니까 어떤 분 28,000원, 준말금, 하하하, 이런 전 공부하는 주식 초보고요. 제주 가서 못 나면 그건 지복이라고 하죠. 네. 그거 어떻게 알아? 요번에도 또 제주에서 못 나왔잖아요. 근데 저비용 항공사 탔다가 한 분은 요번에도 또 줄 섰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웬만하면 너 어떻게 문자로 해주고 하지 말이야. 네네. 하여튼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요번에 하여튼 아시아나도 28,000원에 쏘니까요. 28,000원 왜 28,000원인지 아시죠? 네. 왠지 아세요? 그 남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창립 28주년이라서 28,000원. 창립 28주년. 그리고 1988년에 시작했다 해서 88년에 시작했다 그래갖고 뭐 198,000원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이상 낮아질 수는 없겠네. 아니죠. 이번에 갖고 괌 이런데 54,000원 좀 막 찍고 그래요. 제주항공 어디에서. 네. 괌 54,000원인가? 그리고 뭐 어디 54,000원 많이 쓰니까요. 그게 요번에 54,000원 웬만한 게 다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제세 공과금이나. 네. 왔다 갔다 108,000원인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네요. 에어텔로. 마음대로. 네. 하여튼 대박이다, 대박. 근데 문제가 그게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그 미국에서 오늘 제가 뉴스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전체 평균 있죠. 죄송합니다. 미국의 국내선 평균 요금이 작년에 전년도 대비보다 20몇 불들이 떨어졌어요. 네네. 평균 운임이.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산 평균 운임.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은 저거죠. 거기도 똑같아요. 그 저비 항공사가 미국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저비 항공사 많이 있어요.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트유가 있죠. 제트유 나중에 수치 보여드릴게요. 제트유 자체도 거의 70%가 훅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전에 제트유는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제트유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유가 생긴 거죠. 네,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그 춘절 6호 매출 10%로 이제 10% 증가에 그쳤다. 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춘절 6호 롯데 매출이 20%에서 10%, 신라도 20% 후반대에서 10%대로 신장률이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호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6호 방문이 예년만큼 늘지 않았고 1인당 매출 단가가 줄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6호가
예전처럼 어떤 그 명품이나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글로벌 명품에서 최근 코리안 뷰티 네. 제품에 대한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안 뷰티에 대한 쪽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만큼 단가가 객단가가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있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석들의 기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또 이제 다른 데서 그 한국경제에서 쓴 내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유커 매출에서 이제 1위가 양반김이었는데 바나나 우유, 그다음에 메론맛 우유, 딸기맛 우유 지금 이런 거 허니통통. 그게 왜냐면 맨날 그 누가 김성훈 과장이 나와서 얘기했지. 네. 자기가 사는데 걔 원룸 살잖아 그 친구가. 네네. 일찍 나오면 매달 그 CNE 이런 데서 중개들이 사 먹고 네네. 있다고. 그거 사 먹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그 올리브영 명동 네. 본부장도 인기 품목인 마스크팩뿐만 아니라 헤어 에센스와 바디로션이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고데기가 요커 인기 품목으로 보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생리대가 이제 품질이 좋다는 것 때문에 중국 여성들이 가장 크게 구매를 하는 한방 것 뭐 중에 제품 한방 들어있는 성분이 제품들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좋은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커 소비 절벽을 우려했지만 소비 절벽은 아니다. 다만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거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겠고요. 네. 근데 이제 요커들이 어디를 가나 했더니 문화 체험으로 바뀌는 경향이 뚜렷하다. 스키 타러 가고. 요커들이 그 CJ 편의점 CU에서 은연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서울 25개 자치구역별로 보게 되면 네. 이태원과 경리단길이 있는 용산구가 1위. 네. 오히려 예전에는 마포나 이쪽이 1위였는데 네네. 지금 보게 되면은 용산구가 1위다라는 얘기겠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그 마포구가 2011년도 1위에서 지난해 4위로 떨어졌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유명 셰프들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 많이 봤겠죠. 냉부. 이거 보고 나서 이제 이쪽 오는 거거든요. 네네.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태원이나 경리단길.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흐름 자체가 한류 컨텐츠가 이제 어떠한 영향이 유커의 매출을 변화를 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좀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서갈비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식당인데 유커들이 한국 맛집을 갖다가 이제 가는 이제 네.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좀 펼쳐지고 있고 스키장 같은 경우도 광저우 주변에서는 스키를 탈 수 없어 한국에 스키를 타러 왔다. 그래서 이제 가서 한국에서 평창에서 이틀 보내고 다시 서울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인 취향이 한국인과 이제 비슷해져서 왜냐하면 이제 컨텐츠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찾는 거를 중국인도 찾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이 최근 유커의 소비 패턴의 변화다라는 게 특징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이 다양하 그러니까요. 하여튼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아까 보면 아까 그 제가 얘기한 거가 또 어떤 분들은 또 이학영 위원이 얘기하는 거가 뭐 말은 그렇듯한데 신뢰성이 없어. 그거 알고 하는 소리야. 그냥 하는 소리야. 그럴 수 있단 말이지. 네네네. 아까 AKR0에게 얘기해서 네. 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네. CNN에 오는 탑 뉴스 중에 하나예요. 네네. 여기 보여드려. 에어페어가 한국 영웅이거든요. 네. Getting cheaper. 더 더 싸지고 싸게 있다는 얘기예요, 싸게. 지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이 떨어졌다고. 이게 그 얘기예요. The average price for domestic airfare가 6.2% 떨어져 30몇 % 떨어졌다는 게 이거예요. 믿어도 돼, 제 말은 그러니까. 372달러 떨어졌고요. 370달러 떨어졌고. 아까 그 ZU 있잖아요. 네. ZU가 이거예요. 12월 달 기준으로요. 여기 있죠. 갤런당 1.46달러를 냈어요. ZU가. 이것도 안 보인다고 크게 해달라는 분도 있어. 네.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왜 확인드리는 게 좀 믿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갤런당 1.46달러 냈다는 얘기야. 그 전에 있죠. 1년 전 대비 2.32달러. 그러니까 70% 떨어진 거 맞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얘기하고 이제 또 앞에 보면 저비 항공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얘기 볼까요? 좀 특이한 얘기인데, 네. 슈퍼 301조, 이게 슈퍼 301조가 언제적 301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10년 전에, 10년 전에 슈퍼 301조, 10몇 년 전에. 8년도 얘기죠? 그죠. 10몇 년 전에 이 슈퍼 301조인데, 네. 이 슈퍼 301조의 환율 버전이 나온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법안명이 뭐냐면 BHC 법안인데, 베넷 해치 카퍼라고 해갖고, BHC 법안 수정 발효가 가시화되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무역촉진법 2015를 발의하고 상하원 양원 통과를 거쳐 현재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면 이를 수출 보조 그러니까 그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나라가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면 수출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간주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해 주셨던 이제 보호무역에 대한 강화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노렸다라기보다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이제 노렸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떻게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네. 이제 그런 이제 조치들하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의 조치를 받는데 우리는 이제 얼어 죽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 BHC 법안 네. 이것이 시장에 어떤 그 영향에 대한 쪽을 줄 수 있을지 수출 특히 이제 미국 관련된 수출 관련주들 네. 미국 관련된 수출 관련주에 대한 흐름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뉴스도 중간 중간에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소소한 방송이 이럴 수가 없어요.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 아직도. 네네. 농담하셨겠죠. 네. 아무리 봐도 제가 그런 거를 여기 지금 거의 1,800분이 계신데 그거 거짓말 하겠습니까? 네네. 적도성사님 이런 말 쓰셨어요. 제주도 28,000원이 아니고 28,000원 할인해 주는 거 아닌가요? 할인가요? 네.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시아나항공 사이트 들어가기 자체가 뻑뻑하네요. 리멤버 1988. 딱 나오죠? 네. 아시아나항공 창문 28조. 제가 이런 건 거짓말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보이죠? 2016년 2월 16일부터 2월 10일 판매 기간입니다. 오늘이죠? 내일인가요? 내일이네요. 출발 기간 3월 한 달. 김포, 제주, 광주, 청주, 진주, 제주, 김포, 광주, 여수울산 28,000원 나오죠? 국제선 나오죠? 예? 인천, 나리타, 오키나와. 이번에는 오키나와가 많이 싸지셨어요. 왜냐면 오키나와가 또 점유항사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갖고 오키나와가 붙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키나와들 많이 갈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어저께도 베트남 얘기 제가 잔혹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홈쇼핑 보니까 딱 어저께 베트남은 특가 판매하더라고. 그 50 몇만 원인가 하는데 5만 5천 원에 하는데 뭔가 물론 20 몇만 원 상당의 옵션이 프리로 들어가. 제가 보기도 엄청 싸더라고. 4박 5일인가 하는데 네. 무조건 가고 싶더라고 저도. 예? 뭐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딱 나오죠. 네, 여기 19만 8천 원, 18만 원. 그래서 19만 8,800원이네. 딱 우수리까지 딱 해갖고 800원 받는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가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또 다음 거 보고 싶죠. 특이하게 애플이 드라마를 이제 제작을 한다라는 이 뉴스가 있습니다. 네. 애플이 첫 오리지널 드라마 바이털 사이언스를 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애플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내용이 뭐냐면 힙합 음악의 대부인 레코드 프로듀서 겸 래퍼 닥터 드레의 자전적인 내용을 그렸다. 지난번에 그 비츠 뮤직하고 비츠 일렉트로닉스를 그 닥터 드레가 이제 창업을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애플이 인수를 하면서 닥터 드레가 애플 임원으로 영입이 됐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드라마로 이제 제작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편당 30분 길이 총 6편으로 구성되는 드라마는 한 달에 $10로 내는 유료 서비스 애플 뮤직을 통해서만 네. 공개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애플 뮤직이 지금 잘 활성화가 안 되니까 여기다 이제 드라마를 갖다가 이제 제작해서 꽂는 이제 초강수에 대한 쪽을 넣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넷플릭스, 아마존은 어쨌든 밀리는 거죠. 그죠? 넷플릭스, 아마존은 어쨌든 밀리는데 네. 근데 넷플릭스, 아마존도 자체 드라마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모집을 했는데 역시 애플도 이거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웹 드라마에 대한 활성화 이런 걸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이제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드라마에 대한 투자, 컨텐츠에 대한 투자 이런 쪽을 이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왜냐하면 이 스트리밍 사업에 대해서 이 플랫폼 헤게모니를 가져가기 위해선 컨텐츠가 그러면.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그쪽만 필요한 게 아니라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면.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것도 좀 보셔야 되겠고, 특히 애플이 이번에 첫 번째 드라마가 음악 드라마잖아요. 네. 음악 드라마니까. 그리고 특히 음악을 관련된 거가 일단은 처음에 투자할 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음악 드라마를 통해서 하면 기존 층이 있잖아요. 네네. 기존 층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HBO 같은 데가 또 유명하잖아요. 네. HBO인가? 그래서 제가 하면 또 보여주는 그 예전에 레코드 파는 비닐이라 했잖아요. 영어로 하면 바이닐이라고 뭐 그럴 텐데요. 그 요거는 이게 오늘 아마 어저께인가 시작한 드라마거든요. 이게 그 믹 제거 아세요? 알죠. 그 롤링스톤스 네, 했던 알죠. 믹 제거잖아요. 네. 맞나? 혹시 예. 그 믹 제거를 해갖고 만든 게 바이닐이라는 그 드라마인데요. 이게 보면 저거예요. 저기 이번에 HBO에서도 새로 한 드라마거든요.
이런 거가 음악에,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음악을 많이 들으니까 그런 거 많이 쉽게 가는 거죠. 그래갖고, MTV라고 있잖아요. 미국에. MTV도 드라마 만드는데 MTV에서 만든 드라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젊은 애들. 음악이 많이 들어가갖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대적 조류다라고 일단 네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뭐 보고서로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하나 더? 보고서? 네, 아니면은 그럼, 저거 네. 볼까요? 네. 저 얘기 하나 해주시죠. 어떤 거요? WMC. 네. 요 얘기 한번 할까요? WMC가 간단하게. 네네. 네. WMC가 22일인가부터 시작하는 네. 거 맞죠? 20일인가? 말하는 거죠. 다음 수인데요. 스페인에서 열리는 건 모바일 원더 콩그레스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얘기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스는 또 그러잖아요. 항상 보면 삼성의 뭐 세븐인가? 뭐 갤럭시 S6고, 또 기아에서 뭐 하고, 언팩 행사 한다 뭐 난리 부르스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관심 없죠. 외국은. 근데 그렇죠. 큰 근데 관심이 이제 없죠. 작년에 했던 그 오픈한 날 제가 한겨레 신문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겨레 신문에 들어가면 아름답다 갤럭시 갤럭시 S6 S6. 했던 건데 작년에 처음 그러니까 특별편으로 들어갔어요. 특별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올해에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아직 그 무슨 법이죠? 김영란법? 네네. 기념법에 아직 해당이 안 되니까요. 올해도 많이들 소위 이제 언론사에서 많이들 그런 쓰고, 뭐 작년에는 제가 알기에는 공중파에서 한 곳 안 가고 대형 신문사에서 딱 한 곳만 안 가고 다 후원받아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까지 썼는데 하여튼 전면으로 실었어요. 아름답다 갤럭시 S.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칼 거라는데 개폭망했잖아요. 어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요시 여기시면 안 되고 지금 올해 핵심 키워드는 가상현실이다. 가상현실. 그래서 가상현실과 관련된 기기도 있을 것이고요. 가상현실과 관련된 어떤 뭐라 그래요? 컨텐츠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시장이 어렵지만 여전히 사야 되는 주식 막 10개나 5개 뭐 이런 거 언론사다 많이 얘기하고 뭐 개인들도 많이 투자 전략관 증거서 얘기하는데요. 상당히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뭐 슬쩍 발표하고 요즘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디즈니에 관심이 많은 것이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VR을 향한 게임이 있고요. 게임은 이제 성인용 게임이 집중적인 관심인데요. 성인용 게임과 그 애들 보는 이제 각종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다는 게 가상현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포트 시간에 오늘 어떤 레포트 하나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보고서인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이제 그 보고서가 이제 그 열심히 쓰죠. 주목 테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2018년 인구 절벽에 대한 쪽을 예상을 한다라는 네. 얘기에 대한 쪽에 보고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이런 것과 이제 맞물려서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3,700만 명인데 네. 이거를 정점으로 해서 올해가 정점으로 돼서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지속 감소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인구 절벽에 대한 쪽,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그리고 핵심 근로 인구에 대한 쪽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형태. 그러니까 노동력 감소가 소비 감소 그리고 투자 감소에 대한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인구 구조에 대한 쪽은 변화가 국가 경제 활동 및 사회의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저성장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소비에 대한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의 여력이 줄어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혼인을 희망하는 작년에 이제 결혼 비율이 역사상 가장 최저였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1인 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소비에 대한 쪽이 이제 소득에 대한 쪽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소비도 축소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네. 저출산이 가속화되는데 키즈 산업은 고급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밖에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엔젤 산업, 에이퍼캣 뭐 이런 골드 키즈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키즈 산업과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보고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거였죠. 그 웅진싱크빅 네. 이제 플랫폼에 대한 변화에 대한 네. 쪽을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키즈 산업에 대한 쪽이 이제 고급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가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소비 계층에 대한 쪽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쪽에 대한 소비는 고령화에 대한 이슈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쪽이 왜
뭐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된 시장.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해서 그냥 보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제 IT 보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1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방범 시스템에 대한 쪽이 무서워. 혼자 살다 보니까 네네. 무섭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여성분들에 대한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될수록 네네. 이런 방범 산업에 대한 쪽, 보안 관련 시장에 대한 쪽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에 대한 구조가 197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구조였는데 이게 지금 베트남에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베트남이 지금 이런 우리나라 1970년대 구조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인구 구조가 이런 역피라미드 형태에 대한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2020년이거든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이제 2020년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렇게 돼가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1인 가구에 따른 수혜주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불황이 없는 키즈 산업. 의외로 또 캐릭터, 애니메이션, 교육, 식품, 금융, 가구, 네. IT 산업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네. 요즘에 책상만 보더라도 책상이 어때요? 애들 앉는 게 뭐 보게 되면은 침대가 막 이렇게 애들 그 허리 모양으로 다 완전히 침대가 이렇게 접히고요. 네. 그 다음에 책상도 이렇게 들리죠, 요즘에. 책상도 들려갖고, 네. 그 애들이 고개를 안 숙이고 이제 책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책을 보는 이제 이런 책상들이라든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공부도 시켜주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책상에 대한 쪽이 좀, 네. 그러니까 고급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애들 그렇죠. 하나 나서 이제 정말 힘들게 이제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겠고, 액티브 시니어의 유통 패션, 네. 그 다음에 화장품, 여행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의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물론 시장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적합한 업종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종목들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는가? 왜 한샘이 그렇게 올라갔을까?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비싸도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는데, 네. 아까 이제 디즈니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미국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어찌됐건 월드 스탁 인덱스가 결국은 베어마켓에 들어갔다는 얘기 많이, 그거는 현실적으로 들어갔으니까요. 네. 한번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안전자산도 안전자산 아니라는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화면 좀 회해 주시면, CNN에서도 이런 것도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어떤 거랬냐면, 일단 부채가 좀 적어야 되잖아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부채 재원 대신에, 그 ROI 비용이 높은 거죠. ROI 비용이. 그 이익이 높은 거죠. 리턴이 좋은 것들. 를 해갖고, 그리고 또 그 배당도 좋은 거. 이렇게 안전한 걸 몇 가지 해갖고, 처음에 30 몇 개를 2,000개 중에서, 수천 개에서 찾아냈어. 예?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 그래도 알만한 거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듣보 잡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0개를 뽑은 걸 소개해드리면 디즈니가 들어가고, 첫 번째 1등으로 들어가고요. 예. 월그린은 저거잖아요. 제약사잖아요. 맞죠? 찰스 수압은 저 증권사가 들어가고요. 사우스웨스트는 이제 에어라인 회사가 되겠고요.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저 게임 회사죠? 블리자드 게임 회사. 또 게임 좋아하는 이성원 교수가 좋아하는 거. 달러 제너럴은 이거 저겁니다. 그 유통망인데 그 조금 우리나라 보면 뭐지? 다우스? 디오? 네. 아니 뭐야? 티오요 임플란트. 아니 그거 말고 그 지하철에서 그 디아소. 다이소. 다이소 네. 그런 거 있고요. 죄송합니다. 어드밴스 오토파트는 이거 뭐 미국 전역에 있는 체인점이에요. 자동차 부품 거 하는 거가 되겠고, 풋라커는 이거죠. 그 신발 회사. 하머는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좀 주목하는 회사인데 이게 그 우리를 보면 현대모비스라고 할까? 현대모비스 딱 그게 아니라 그 자동차에서 내장재 있죠. 자동차에서 그 커넥티드 하는 거 있어요. 네. 자동차에서 오디오 엔터테인먼트 들어가고 인터넷 하는 그런 거 있어요. 하머는 주목하는 회사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하먼. 그 빅라또 이거 유통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관점에 우리나라도 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크게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분이나 더 했네요. 2분이나. 1부 시간이 여기서 마치게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